이게 당신이 내 돈 빼돌린 내역입니다. 총 3,200만 원이네요. 고급 레스토랑 한가운데서 건넨 내 말에 남편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복사본을 하나 더 꺼내 시어머니께 밀어드렸죠. 시어머니의 눈이 커지는 걸 보며 묘한 쾌감이 일었습니다. 35년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순간이었을까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소연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게 다 뭐냐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서류를 들여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죠. 내 이름을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느껴지는 두려움. 참 달콤했습니다. 내 돈 어디에 썼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님께 매달 50만 원씩, 100만 원씩 보내셨더군요. 내 모르게요. 시어머니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웃음을 참으며 디저트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네요. 어머님, 드셔보세요. 제가 특별히 주문한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시작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35에 만난 태준은 제게 완벽한 신랑감으로 보였어요. 조용하고 성실한 그의 모습에 반해 짧지 않은 연애 끝에 결혼했죠. 결혼 전 태준은 제 친정 부모님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함께 도와드리자고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이혼 가정에서 자란 저에게 가족이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였으니까요. 소연아,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우리가 잘 모실 거야. 그 약속이 거짓말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결혼 후 시간이 흐르면서 태준의 말과 행동 사이의 간극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공동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하기까지 저는 완벽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돈 왔다 갔다 한 게 뭐가 문제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다른 손님들이 우리 테이블을 흘끔거렸죠. 저는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아직 제가 보여드릴 게 더 있으니까요.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태준은 세심하고 다정했죠. 명절이면 친정에도 함께 가고 시댁에서도 저를 배려해주는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달콤한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각자 돈을 관리하자는 태준의 제안에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하니 합리적인 제안처럼 보였으니까요. 소연아, 우리 월급 받으면 생활비 정해서 공동통장에 넣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는 게 어때? 서로 편할 것 같아. 그땐 몰랐습니다. 이게 태준의 치밀한 계산이었다는 걸요. 저는 매달 약속한 생활비를 성실히 입금했고 태준도 처음에는 그러는 듯 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점점 커졌고 태준의 취미 생활 비용도 늘어났습니다. 반면 제가 친정에 도움을 드리려 할 때마다 태준의 표정은 굳어졌죠. 장인어른 도와드리는 건 좋지만 우리도 아직 빚 있잖아.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친정 부모님이 투자 실패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데도 태준은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부모님께는 명절마다 고가의 선물을 사드리고 용돈도 넉넉히 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내 부모님도 언젠가 도와드릴 수 있을 거야. 언젠가.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태준 모르게 친정 부모님을 돕기 시작했어요. 월급에서 조금씩 아껴서 보내드리고 퇴근 후에는 부업까지 하면서요. 시어머니는 제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명절 음식은 기본이고 김장, 집안 대청소까지
모두 며느리의 몫이었죠. 제가 직장 다니는 것도 고려해주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편하게 산다니까. 나 때는 시어머니 시중 들고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느라 잠잘 시간도 없었어. 시어머니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울화가 치밀어도 표현하지 않았죠. 가족을 지키기 위해, 화목한 가정을 위해 참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열심히 입금한 공동통장에서 태준이 시어머니께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월급의 상당 부분이 시댁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공동통장 내역을 우연히 자세히 살펴보면서였어요. 매달 규칙적으로 빠져나가는 금액들. 받는 사람은 하나같이 시어머니였습니다. 이게 뭐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불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일시적인 지원이겠지 하며 태준에게 물어볼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직감이 말했습니다. 먼저 더 알아봐야 한다고요. 통장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니 지난 1년간 무려 1,500만 원이 시어머니 계좌로 송금되었더군요. 제 이름으로 함께 모은 돈이 이렇게 새고 있었다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의 거짓말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여보, 우리 통장에 돈이 좀 모였더라. 친정 부모님 전세 보증금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지금 아직 우리 집 대출도 다 못 갚았는데 내 부모님은 그 나이에 아직도 자식한테 손 벌리냐? 태준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말하다니. 게다가 자기 부모님께는 매달 거액을 보내면서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투자 실패로 어려워진 건 알잖아. 자식으로서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지. 그건 내 부모님 책임이야. 우리까지 그 책임을 져야 할 이유는 없어.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왔어요. 내 부모님 문제로 우리 가정에 부담 주지 마. 시집 왔으면 이제 내 가족이 우선이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태준에게 가족이란 오직 자기 부모와 자기 자신뿐이라는 거요. 저는 그저 그 가족을 섬기는 존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 후로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태준이 직장에 있을 때 그의 서재를 뒤졌고 컴퓨터 파일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시어머니께 보낸 돈이 1,500만 원이 아니라 총 3,200만 원이라는 것을요. 심지어 결혼 초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제 스스로를 위한 준비도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했고 온라인 컨설팅 부업도 시작했습니다. 태준에게는 초과 근무라고 둘러댔죠. 그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제가 항상 순종적인 아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워크숍에서 만난 심리상담가의 강연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재정적 통제는 가장 흔한 정서적 학대의 형태입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권력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때렸어요. 저는 학대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태준과 시어머니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착취당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고요. 결심은 쉬웠지만 실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혼하고 떠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제 자존심, 제 인생의 3년을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재정적 독립이었어요. 비밀 계좌를 만들어 급여의 대부분을 그곳으로 입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 통장에는 최소한의 금액만 넣었죠. 태준이 의심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요. 요즘 회사가 어떻게 돼? 월급은 제때 들어오고
응, 근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성과급이 줄었어. 생활비는 걱정 마. 잘 관리할게.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실은 성과급을 받았지만 그걸 모두 제 비밀 계좌로 넣었거든요. 부업 수입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제 모습을 태주는 열심히 사는 아내로만 생각했을 뿐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태준의 이메일과 메시지도 확인했어요.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태준과 시어머니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저에 대한 대화를 발견한 거예요. 엄마, 소연이가 자기 부모님 도와주려고 해요.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그냥 우리가 먼저 돈을 빼놓으면 되지. 어차피 그 아이는 내 말이라면 다 믿잖아. 화면을 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망설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운명의 전환점은 회사에서 찾아왔습니다. 해외 지사 발령 제안을 받은 거예요. 싱가포르 지사에서 팀장 자리였습니다. 연봉도 대폭 오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였죠. 소연 씨, 해외 발령 생각해 봤어요? 당신 실력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부장님의 말씀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운명이었어요. 태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보고 서류를 준비하고 모든 걸 혼자 진행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결혼 생활의 고통, 태준의 배신, 그리고 제 계획까지요. 소연아, 너 정말 괜찮은 거니? 우리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마.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제 손을 잡아주셨고요. 괜찮아요. 이제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동안 충분히 참았으니까요. 부모님의 지지를 받으며 저는 마지막 단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해외 발령 확정 소식을 받은 날부터 저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 제 물건들을 하나둘 친정으로 옮겼어요. 태주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가 순종적인 아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마지막 준비를 하면서 이혼 서류도 작성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제 명의로 된 자산과 태준이 빼돌린 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모든 증거를 갖추었으니까요. 출발 이틀 전 저는 태준에게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태준은 의아해했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출장 가기 전에 우리 셋이 함께 식사하고 싶어서. 어머님도 모시고 가자. 갑자기 웬 저녁? 그냥 집에서 먹으면 안 돼? 특별한 날이니까 좀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 태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회사 출장을 간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싱가포르로 완전히 떠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죠. 저녁 식사 장소로 선택한 곳은 우리가 결혼 1주년 기념일에 갔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던가요? 태준이 꽃다발을 준비하고 저를 위해 특별 코스를 예약했었죠. 그 기억이 이제는 쓸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벌써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화려한 옷차림과 보석으로 치장하신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보석 중 일부는 제 돈으로 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 방금 왔어. 갑자기 무슨 일이야? 비싼 데서 저녁을 먹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어요. 평소 저는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코스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어요. 회사 이야기, 동창 모임 이야기, 별것 아닌 일상을 즐겁게 떠들었습니다. 태준과 시어머니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편안해졌어요. 요즘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 같아.
상사가 내 능력을 높이 평가하더라고. 그래, 잘 됐네. 승진이라도 할 것 같아? 태준의 질문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이미 팀장으로 승진이 확정됐다는 사실을요. 그럴지도 몰라.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아. 디저트 시간이 다가오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드러낼 시간이었어요. 웨이터가 특별 주문한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이별의 대가라고 쓰여 있었죠. 소연아, 이게 뭐야? 태준의 얼굴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케이크를 의아하게 바라보았고요. 케이크가 테이블에 놓이자 저는 가방에서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이혼 합의서, 다른 하나는 해외 발령장이었어요. 태준과 시어머니 앞에 각각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농담이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집어들고 내용을 살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니? 소연아,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저는 이미 감정의 폭풍을 지나온 후였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모든 걸 알게 됐어요. 태준 씨가 내 돈을 빼돌려 어머님께 보낸 것, 그것도 내가 모르게요. 어머님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봤고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모두 드러났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듯 했어요. 그건 가족 간의 일이잖아. 엄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가족? 정말 우리가 가족이었나요? 당신에게 가족이란 오직 어머님과 당신뿐이었잖아요. 나는 그저 돈 버는 기계였고 며느리 노릇하는 도구였죠. 제 차분한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우리를 흘끔거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일 나는 싱가포르로 떠나요. 팀장으로 발령받았거든요. 당신 모르게 준비했어요. 당신이 나를 몰래 이용했던 것처럼요. 태주는 입을 벌렸다 다물기를 반복했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리고 이 서류는 이혼 합의서예요. 서명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모든 증거가 내게 있으니 결과는 뻔하겠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나오다니 너무하는 거 아니니? 우리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못해줬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시어머니와 태준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정말요? 내가 어차피 다 믿는 바보 같은 애였나요? 그렇게 말씀하셨더군요, 어머님.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말이 그대로 인용되는 것을 듣고 충격받은 듯 했어요. 이건 문맥에서 벗어난 거야.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럼 어떤 뜻이었는지 궁금하네요. 내가 열심히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도요. 저는 차분하게 3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계좌로 들어간 모든 송금 내역과 금액이 정리된 표였어요. 3,200만 원이에요. 내 돈이죠. 돌려받고 싶습니다. 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이렇게 갑자기 결정하면 안 돼. 갑작스럽다고요? 당신들이 3년 동안 내 등 뒤에서 한 일을 생각하면 오히려 너무 늦은 결정이에요. 차분하게 말했지만 내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당황스러움이 공포로 바뀌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을 겁니다. 소연아, 진정해. 이렇게 갑자기 결정하면 후회할 거야. 우리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해보자. 태준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목소리에 흔들렸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저 자신을 구하기 위한 술책으로만 들렸습니다. 이미 결정했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야.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싶으면 지금 하고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간곡한 표정을 지었어요. 소연아, 이러지 마. 우리가 조금 실수한 건 인정해. 하지만 가족이잖아. 한 번 더 기회를 줘.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이라는 단어를 무기처럼 휘두르더니 이제 와서 그 단어로 나를 붙잡으려 하다니. 어머님, 이제 와서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가족이 뭔지 당신들은 모르잖아요. 가족은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거예요. 이용하고 속이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연기일까요? 진심일까요? 이제는 그것조차 궁금하지 않았어요. 돈이 문제면 돌려줄게. 제발 이러지 마. 시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돈을 돌려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과 자존심, 내가 쏟아부은 시간. 그것들은 어떻게 돌려주실 건가요? 그때 태준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내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반사적으로 손을 빼내며 뒤로 물러섰어요. 소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다 잘못했어. 그동안 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강하고 냉정하던 태준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니.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당신의 사과는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에요. 태준의 표정이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제발. 내가 뭐든 할게. 내가 원하는 대로. 친정 부모님도 우리가 모셔도 돼. 돈도 마음대로 써도 돼. 제발 가지 마. 그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제안을 한다는 게 더 슬펐어요. 내가 원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저 동등한 파트너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내 부모님도 당신 부모님과 같은 대우를 받길 바랐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웠나요? 시어머니가 다시 나섰습니다. 소연아, 이런 식으로 나가면 2번 다시 못 들어온다.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거니? 위협을 담은 말투였지만 이제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돌아올 생각 없으니까요. 그리고는 웨이터를 불러 카드를 건넸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테이블 손님들에게 샴페인 한 잔씩 제공해 주세요. 태준과 시어머니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레스토랑의 모든 손님에게 샴페인을 제공한다니 무슨 짓을 하는 거냐는 표정이었죠. 무슨 미친 짓이야? 돈이 얼마나 들지 알아? 태준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돈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내 인생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날이니까. 웨이터가 돌아와 카드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테이블에 샴페인이 서빙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은 의아해하면서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태준이 다시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더 단호하게 뿌리쳤어요. 놓으세요. 이제 남이에요. 레스토랑 출구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문 밖에는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 순간을 위해 미리 연락드렸던 겁니다. 소연아. 태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레스토랑 밖까지 들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그가 허겁지겁 뛰어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어머니도 황급히 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제발. 이러지 마. 태준의 간절한 호소가 밤 공기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의 곁에는 친정 부모님이 서 계셨어요. 아버지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태준을 막아섰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우리 딸이 충분히 상처받았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준은 처음 보는 듯 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친정 부모님을 무시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와는 제가 해결할 문제니까 끼어들지 말아주세요. 태준의 말에 어머니가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우리 딸이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당신이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와서 뭘 해결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하기만 하셨던 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이 낯설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태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장모님,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연이가 오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변명하고 있다니. 내가 직접 목격한 일, 증거를 확보한 일들을 오해라고 치부하다니. 오해? 증거를 직접 봤어요. 당신 말대로 가족 간의 일이니 제 가족과 함께 떠날게요. 진짜 가족과 함께요.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마지막 수를 두었어요. 소연아, 아직 늦지 않았어. 모든 걸 원래대로 돌릴 수 있어.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할게.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는군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당신들은 서로가 있잖아요. 항상 그래왔듯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애원마저 통하지 않자 당황한 듯 했어요. 내가 이렇게 나오다니 정말 실망이다. 우리가 널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말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웃기는 상황이었어요. 네, 정말 잘해주셨죠. 제 돈을 빼앗고, 제 자존심을 짓밟고, 제 부모님을 무시하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소연아, 가자. 이제 더 할 말 없다. 고개를 끄덕이고 부모님과 함께 걸음을 옮겼습니다. 태준이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소연아, 내일 공항에 갈 거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하자.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이미 모든 말은 다 했어요. 더 이상 그에게 줄 것도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에는 태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가 정말 떠날 거라고 믿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혹은 자존심이 상해서 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떠나는 건 언제나 쓸쓸한 법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습니다. 새로운 시작,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온전한 내 삶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싱가포르에 도착한 첫날, 새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 인생의 새 장이 시작된 거예요. 1년 후 태준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시했는데 이번엔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마지막 사과. 메일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이상 내 삶에 개입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메일을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사과는 받아들입니다. 부모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새 삶에서 행복하시길. 키보드에서 손을 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돈으로 산 이별은 비싼 대가였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자유, 자존심,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으니까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그 날처럼 오늘도 저는 스스로에게 건배를 제안합니다. 누구에게도 눌리지 않는 당당한 내 삶을 위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